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 황금유문 마스터와 그리고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다양한 이슈가 빡빡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또 투자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으로 친절하게 설명 나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유문 마스터님이 나오시는 날은 시장이 이렇게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항상. 그게 신기한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요일날 무진 씨가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하루씩 미뤄지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원유 재고가 내일로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데, 네. 방금 전에 캐나다의 금리 결정이 좀 났죠. 맞습니다. 금리가 또 인상이 된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캐나다 달러, 뭐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이런 거에 대한 통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래를 그렇게 쉽게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런데 그 발표와 더불어서 종목군들이 막 이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면 항상 올라가죠. 안 빠지면 올라간다. 또 대부분이 이제 어저께 안전자산들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쉬고 있는데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오늘 위너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함도 확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바다가 잔잔하면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어야지 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시장의 흐름이죠. 이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분명한 건 길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야 될 자리. 맞아요. 그런 것만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마스터님이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너무 상반되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은 지금? 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저가의 동지. 이렇게 S&P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중계 감사합니다, 마스터님.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BOC죠. BOC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진국 주요국은 아니죠. 주요국은 아니고 현재 그런 고민이 되는 물가가 늘 양적 완화를 했는데 물가가 못 받쳐준다. 다들 그게 고민이에요. 유럽도 미국도 일본은 아직 아니고요. 네. 긴축에 대한 카드를 꺼낼 생각조차 없어요. 아베 정부는. 그런데 캐나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 총재는 자신 있게 들었습니다. 25bp를 오늘도 인상을 해갖고 기준금리가 1%가 됐어요. 0.75였다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2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금리 인상 캔디라 그러죠. 그 캐나다 달러를 저희 월가에선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를 키위, 캐나다 달러를 캔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로서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요 근래 4년 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 주위에 이제 부동산 TF 쪽에 있는 그쪽 지인들도 항상 항상 그리고 영국 런던 그리고 일본 도쿄 그리고 상해 중국 쪽 몇 군데 항상 그 부동산 과열 호주 시드니 이런 지역들 있죠. 부동산 과열을 겪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화가 아닌가 일부분. 예, 그리고 물가가
2%. 여기 캐나다의 목표치도 똑같습니다. 미국과 2%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3 정도밖에 안 맞춰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먼저 선제 대응을 했어요. 이때의 캐나다 달러 흐름과 그리고 캐나다의 좀 전반적인 GDP 그런 좀 거시적인 흐름을 한 번쯤 뭐 체크를 하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좀 뭐 이렇게 되죠. 거래하시는데 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캐나다의 소식도요, 금리가 25bp를 인상을 했는데, 이 점을 또 캐나다 달러를 좀 거래를 해야 되나? 이쪽으로 포커싱이라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연계된 달러와 다른 통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계성을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료로 더욱더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캐나다 달러, 최근에 통화에 대한 이슈가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파운드화도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통화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뭐 다른 통화 보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통화를 본다면 지금 네. 뭐 말씀하시는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가 네. 사실 실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일봉은 6월 달부터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봉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타이밍을 잡기가 아주 좋아요. 주식 같네요. 예, 이렇게 네. 쭉 올라가고 네.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과열이죠. 이제 상승 네. 클라이막스에 가까운 또 한 번의 이때도 금리 인상, 지금도 금리 인상 이렇게 과열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제 이거 분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익을 매매를 못 하죠. 30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현재 64,849주 9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일단 작다는 거죠. 네, 우리가 네. 거래를 뭐 몇십만 주, 100만 주 이렇게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네. 캐나다 달러를 집중할 수가 없고 항생을 보면은 네.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죠. 네. 그래서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분들 또는 뭐 이민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 송금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 집안에도 당장 그 캐나다 달러 상승 때문에 돈 보낼 때마다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달러 급등은 그러니까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캐나다 달러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저렇게 움직이니까 저런 거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겠구나라고 하시는 건 안 된다. 맞아요. 그냥 오늘 금리 발표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 결국 예를 들어 송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외려 지금 우리 캐나다 달러 이렇게 통화하면은 대부분의 거래는 유로 FX를 하죠. 근데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랑 같이 보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좀 잔잔했었던 시장이 지금 막 국채 내려가고 S&P 맞아요. 올라가고 네. 뭐 골드도 약간 매물 나오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저점인 127.10 네. 여기도 갔고 또 S&P 같은 경우도 2467.5099가 가고 네. 전반적으로 막 이래서 사실 거래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거래는 못 하겠고 아우 비싼 방송이에요. 네, 계속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송주식 해설위원님과 좀 이야기를 제가 좀 네네. 내일 저는 뭐 ECB 금리 결정이 8시 30분이고 9시 15분인가요? 9시 잠시만요. 시간이 잠시 헷갈리는데 네. 드라기 총재가 간담회가 9시 반에 있죠. 예, 9시 반에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은 8시 45분에 하고요. 뭐 또 8시 45분에 아마 뭐 동결이 나올 겁니다. 동결이 나오고 자산 축소에 대한 얘기를 9시 30분에 할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은 9시 반부터 움직일 거지만 일단은 자산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맞아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 들 텐데 시장은 양적 완화 유로도 역시 ECB도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1.200 이 레벨을 한번 상단으로 테스트하지 않을까. 예.
위로 네. 간다면은 예. 그리고 아래로 만약 굉장히 큰 폭으로 쏠린다면 네. 드라기 총재가 아주 시장이 예상치도 못했던 카드를 꺼내는 건데 네. 그럼 또 그 정책 방향,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또 회의가 들거든요. 또 맞아요. 예, 시장은 뭐지? 믿을 수가 없겠다.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막 그 핸들을 급하게 틀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만약 시나리오대로라면 1.200 정도를 어떤 형태로 터치를 하면서 뚫고 올라가는가, 네. 지지를 하는가, 그리고 겨우겨우 아니면은 혹은 뭐 잠깐 턱걸이 서서히 올라가는가, 네. 뭐 그런 좀 흐름들을 네. 내일 방송 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차라리 이 부분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결과보다는 과정이 네. 좀 그죠. 중요시 그리고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한번 상황을 그려보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시장 움직이는 거에 내가 몸을 맡기고 사실 대응을 하는 거랑은 예, 완전 좀, 다르죠. 예, 정말 많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꼭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아주 네. 오늘 방금도 큰 폭으로 눌렸다가 다시 좀 만회를 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안전자산들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예, 요런 점들 한번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면서 중요 지지 저항 라인들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ECB에서 금주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양적 완화 변화를 예고한다라는 실시간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스터님, 네.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일단 1.2를 시도하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그러니까 22 정책, 통화 정책, 또 이번 9월 달에 있을 우리 FOMC 또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거의 뭐 안전자산 쪽에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비중을 본다면은 금리가 오를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서 선택하느냐 이거든요. 네. 근데 저 ECB도 그렇고, 우리 FOMC도 그렇고 보면은 최근에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인상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맞아요. 예, 이렇게 보고 네. 있고 그런 와중에서 사실 그 유로 FX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다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너무 고점이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많이 오르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매도가 맞아요. 나올 것이야라고 해서 미리 매도를 들어가요. 그런데 드라기 총재가 어떤 얘기 멘트만 나왔다면 급등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맞아요. 시장은 네. 개의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끼리 그래서 사실 방송 밖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휴먼 인덱스라고. 그렇죠. 예, 개인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마스터님이나 네. 저한테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뭐 유로 매도해도 될까요? 저 들어갔는데요.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예, 그게 약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우리들을 이렇게 현장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감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되게 그렇죠. 많으세요. 정말. 맞아요. 아까 제가 돈의 유혹 얘기했잖아요. 저도 네네네. 매매도 하고 싶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카톡에 프로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돈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목마름이 생긴다. 듣기만 해도 지금 목이 말라요. 소금물 먹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러잖아요. 계속 물을 네네. 먹는 것처럼 수익이라는 거를 보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거든요. 자, 우리가 방송을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종목으로 한다면 네. 국채는 127.10까지 갈 것입니다. 네. 자, S&P는 뭐 2467.50선까지 갈 것입니다. 큰 줄기를 잡아드렸잖아요.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그 정도의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해라라고 했는데 갔다 왔죠. 네. 왜 뭐 모든 사람들이 국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수익을 떠나서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나와서 늘상 얘기하는 게 국채를 많이 얘기하는 것은 국채를 선전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대다수가 올드, 오일, 골드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구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드려도 시장에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우리 금리 얘기하시는 거 또 22, 뭐 FOMC 이런 거에 뉴스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시면 매매하는데 어떤 시장의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추세 속에서 역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 속에서 추세 방향으로 해도 되는지 그래서 뭐 다 각자의 전문가들, 트레이더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해외 선물하는데 몇 틱 걸고 몇 틱 걸고 제 이 시장에 정말 20년째입니다. 그렇게 몇 틱 걸고 몇 틱 걸고 거래를 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해외 선물의 특징이라는 건 변동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제가 조금 뭐 말을 하다 보니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과거에도 많이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했었던 것들에 몇몇 그러니까 PPT를 만들었던 걸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정해드렸던 목표는 전 다 갔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왜 목마름 얘기를 했냐. 갔다 왔는데 또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또 하면 그렇죠. 이미 벌써 바로 물립니다. 만약에 127.10까지 갑니다라고 했는데 10을 찍어줬는데 거기 가서 추가 매도로 들어갔다 가정해보세요. 그건 지금 127.13입니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대를 찍고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찍고 지금. 올라간 거니까 바로 손실이 날 테고 또한 S&P 같은 경우도 우리가 S&P를 보시면은 지금 S&P가 보세요. 2467.50은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를 왔죠. 거의 2467을 가까이 와서 바로 지금 반대잖아요. 맞아요. 시장의 흐름은 S&P가 올라간다. 아, 시장이 상승이구나. 안전자산이 내려가겠구나. 안전자산이 바르게 올라간다. 아, 그럼 지수가 좀 내려가겠구나. 그러나 이 크기가 크지 않다면 계속 왔다 갔다 엇박자 바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장도 가두리였던 것처럼 오늘 국내장이 가두리였거든요. 해외 증시도 전반적으로 가두리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방향성은 내일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든 말들이 일단은요.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감으로만 이쯤 됐으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얘기 좀 많이 해도 돼요? 말씀할 마스터님 시간입니다. 네, 해주세요. 우리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조건은 시간을 잘 활용해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아시아장이 출발을 할 때는 거의 해외장이 안 움직였습니다. 거의 뜨문뜨문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저희들부터 해외 선물을 많이 취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예를 8시부터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의 트레이딩의 조건은 시간 관리 잘하라는 얘기 하죠.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아마 화면 잡아주시면은 여기 나올 텐데 함께 뜨고 있네요. 각각 보면은 시간이 열리는 시간이 있죠. 아시아장이 보통 평균 4시까지 마무리가 되고 유럽장이 4시부터 1시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미국장은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침 5시, 6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다 본장인데 해외 선물은 23시간이 거래가 되죠. 그렇다면 아시아장이 출발하는 요 시간대 이때 한번 주목을 해보면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한 번에 유럽 시장이 시작하는 이 4시, 5시 거의 이제 3, 4시죠. 우리 국내장이 끝나고 유럽이 출발하는 4시.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평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경제지표가 발생하는 게 5시 반, 6시 반. 이제 유럽 쪽. 그렇게 되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9시 반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표시를 해놨지만 8시부터 이렇게 칸을 쳐놨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알려드렸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23시간을 물론 저는 시세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대 아침 7시부터 8시 내가 조금 부지런해야겠다. 내가 오전에 충분히 일을 하고 아니면 국내 증시를 하고 나서 3, 4시 때 집중해야겠다. 또는 8시, 9시 때 집중해야겠다. 본장 출발하는 10시에서 10시 반에서 11시 반에 집중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한 3, 4번 정도입니다. 그러면 3, 4번 정도의 내가 어떤 종목을 상품을 선택을 해도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거기서 갑자기 아니 해가지고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보다 빨리 챙겨라. 그게 해산물을 가장 예, 잘하는 그런 이제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지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이 지표가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째 주 고용 지표 나오고 맞아요. 마지막 주 우리 GDP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중간에가 금리 발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산물에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만 듣지 마시고 국가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표들이 금리 결정 또 우리 그 고용 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가장 빠르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했었던 이 ISM 제조업 지수 또는 각국 PMI 제조업 지수가 여기 3번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크게 움직였습니까? 별로 안 움직였죠. 맞아요. 이건 언제 움직였냐? 경기가 좋아졌느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경기가 살아났었을 때 PMI 지표가 우리가 보통 50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어서 이 맞아요. 똑같은 지표도 언제쯤에 갖다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금리 발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에너지 예전과는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곁들여 본다면 해외선물이 왠지 광범위하고 멀어 보이고 남의 얘기하고 가는 것 같고 주식은 가격을 외우는데 이건 가격을 못 외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정말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을 뭔가 좀 매수를 하면은 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산 것 같이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함께 들어서 좀 개념이 확실시가 될 테지만 해외 선물은 좀 잡히지 않는 것 같다. 뭐 약간 막연한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더욱더 정리하고 시장 잘 알아보시면은 더욱더 이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도요, 저희 방송과 계속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매번 이렇게 되풀이가 되잖아요. 반복되는 지표고 반복되는 이벤트들입니다.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빠르게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시간에 대한 관념도 함께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저께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3월달 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수익을 말하다를 이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요. 네. 그때 아마 해외 선물을 많이 홍보를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제 우리 그 회원분 한 분이 네. 국채는 한 틱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네네. 이해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걸 아직도 모르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순간 모를 수 있겠다. 아, 그럼요. 예,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 주식을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21만 5천 원, 22만 6천 원 이렇게 돈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 해외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네. 이게 달러로 봐야 되나? 아니면 그리고. 원화로 봐야 되나? 네. 이런 어떤 그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한 5가지 늘 알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그래도 종목. 예, 다시 한번 좀 아시라는 관점에 그 일간 변동 금액하고 거래 종목에 대해서 한 틱 가치랑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 보통 증거금은 약간씩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 같은 경우는 한 틱 가치가 6천 원 정도죠. 그리고 대략 증거금이 한 350만 원, 그러니까 오일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유로가 10,000원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6천 원 정도이고 일일 변동 정말 예를 들어 드러기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면 300틱이 오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돈으로는 180만 원이죠. 네네. 18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10계약이면 1,800만 원이거든요. 한 계약도 180만 원이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간 변동폭이 한 300틱 정도가 유로가 큰 뉴스, 이런 22재료라든가 이런 큰 뉴스가 나올 때 움직이니까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함부로 매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다 실패하고 내가 이거 놓쳤다. 이거 생각 안 했구나.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되고요. 네. 우리 이제 거래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 S&P, E-mini S&P 500이죠. 우리가 실제 네. 거래를 하는 것은 증거금이 한 계약당 500만 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높아요. 이제 지수다 보니까. 네. 그런데 한 틱의 가치가 15,000원, 1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9 예, 불이죠. 1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게 72틱.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72틱이고 9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늘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 먹는다. 아, 그럼요. 그죠? 네.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3분의 1만 먹어라. 다 떼고 꼬리도 네. 떼고 몸통도 떼고 머리도 떼고 몸통만 가져와라. 그러면 70틱을 3으로 나누면 대략 얼마 나옵니까? 한 25틱 정도 가까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25틱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거금 대비 S&P는 조금 가격이 그렇구나. 다른 것보다 증거금을 많이 잡는구나. 움직이는 폭도 이 정도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거래하시면 자기 자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금이 조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300만 원, 400만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오일이나 골드는 그냥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틱의 가치가 10,000원이고 오일이 크게 움직이는 지금은 요즘 본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루에 그 뭐 160틱 움직인 거 본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저번에 저희 함께 했잖아요. 그래요. 예, 네네. 한 40틱, 60틱 네네. 이거밖에 네. 안 됐는데 160틱이니까 160만 원의 가치가 있죠. 변동 틱이. 오일도 마찬가지에 예를 들어 이슈가 크게 나온다면 그런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골드 같은 경우는 S&P보다도 증거금이 더 많이 잡혀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의 한 계약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한 틱은 10,000원이고 골드는 지금 보면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0틱 정도 아주 크게 움직였을 때 200틱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산이 잘 안 되고 있는 10년 국채. 이 10년 국채를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릴 때 삼성전자 하나 값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250만 원대죠.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국채는 그대로인데 주식값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증거금이 적게 들어가는데요. 한 그 계약당 증거금이 대략 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 틱도 16,000원이니까 한 15,000원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수수료 빠지는 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25틱이라 그랬죠. 원빅, 45틱, 70틱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 금리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북핵 이슈라든가 이런 큰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고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이럴 때는 하루 많이 움직여봤자 25틱, 고저의 폭이 25틱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3분의 1. 자, 그럼 얼마 한 7, 8틱이죠. 그러면 제가 왜 127.10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고점 대비 계산을 해서 그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원빅 있잖아요. 네네. 지금 틱에 대해서 처음으로 또 개념을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빅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송 차장님이 아마 더 말씀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송준식 해설위원님 잠시 틈새 강의 좀 해주시죠. 웬만하면 그 새로운 이제 상품들을 보실 때는 클릭 주문창을 보세요. 클릭 주문창을 보시면은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49.16, 17, 18, 19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가격들이 쭉 이어져 있고 뭐 이제 49.99에서 50불로 바뀝니다.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27 다시라고 읽고요. 뭐 11.0, 11.5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뭐 99.5까지 가는 게 아니라 31.5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자리가. 예, 31.5에서 앞자리가 바뀝니다. 뭐 128, 00 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앞자리가 바뀌는 그러니까 오일의 원빅이라고 하면은 49불에서 50불을 가는 그 100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채권의 원빅이라 하면 127에서 128을 가는 그게 64틱이 됩니다. 64틱이 아까 마스터님 얘기하신 15.65를 곱하면은 1000불이 돼요. 네, 64 곱하기 15.65는 1000불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딱 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만 원, 지금 130만 원짜리 상품이 한 1200불 상품이 지금 1000불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빅이 그 채권에서 원빅은 64틱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64진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64틱을 알고는 있는데 64틱을 먹기가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네. 어디 갔다 오거나 이 상황을 볼 수 없었을 때 네.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힘듭니다. 아, 그럼요. 뭔가 좀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그렇죠. 좀 네, 그런 의미인데. 인터넷에 접할 수 없을 때. 아, 네. 이렇게 강의 내용 또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정말 틱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증권사 HTS에 다 미리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간과해서 또 기본을 또 못 지킨 채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하나도 거래를 하지 않았고 처음 해외 선물을 거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아예 개념이 이렇게 틱에 대한 가치 개념이 될 텐데 대다수가 주식을 하셔서 넘어오셨거든요. 네. 주식에서 국내 선물 그리고 또 해외 선물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돈의 개념이 돼버리니까 주식에 대한 네네. 개념이 돼서 이 틱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또 국내 선물을 또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틱 가치를 이해를 못하시게 되는데 그냥 우리 한 호가다. 우리 주식으로 따진다면 맞아요. 한 틱이 우리 선물로 한 틱이 주식에서는 한 호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주식은 종목마다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르지만 해외 선물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알고 접근을 해보시면 아 나는 그래 예를 들어 10틱 얼마든지 움직인데 만약에 오일이 하루에 크게 움직이면 160틱을 움직이고 적게 움직여도 60틱을 움직인대 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는 한 10틱 정도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세 계약을 들어가면 3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은 자기 돈에 대한 조절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시세가 있는데요. 해외 선물 시세 그 화면이 있습니다. 각 네. 증권사마다 모두 있기 때문에 항상 시고저를 늘 보세요. 예, 한 달 정도를 쭉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저가 정도를 각 상품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익숙해진다면은 네. 대략적인 감은 오죠. 아, 오늘 움직일 만큼 움직였구나. 더 이상 내가 욕심낼 자리는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기준이 서기 때문에 예, 고가, 저가 그 부분을 뭐 호가창 보는 것도 일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네. 예, 고가, 저가를 누적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도 거래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을 또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36분이 지났어요. 37분인데, 자,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나스닥은요, 좀 빠르게 지금, 오른쪽에 보는 그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지금 5,930.25포인트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지수도 볼까요? S&P 500 지수인데요. 2,462.25포인트, 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양 지수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 볼게요. 유로FX는 1.19를 계속해서 지켜내고요. 1.19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2.9달러입니다. 오늘 안전자산 모두 조정을 받고 있네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14% 조정된 1,34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크루드오일도 보고 싶어요. 크루드오일이요. 지금 49달러는 계속해서 지지가 되거든요. 49.0910 거의 1% 상승폭은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자, 크루드오일은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양봉으로 끝난다면은 5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설위원님. 네. 어제 이 허리케인이죠. 어마가 네네. 좀 잦아들거나 좀 변동성이 뭔가 끝난다면은 그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오펙과 비오펙 간에 또 감산 합의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50불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만약 사실 어마라는 그런 지역적인 재료가 그런 기후적인 재료가 없었더라면 네. 저는 상방으로 좀 더 욕심을 한번 내봐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허리케인이 합의에 이어서 네. 또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하나의 좀 변수로 이뤄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네. 혹시라도 이번 허리케인 피해가 합의에 이어서 좀 진짜 뭐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 추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일시적인 그 각 주별로 그렇죠. 추경이, 이제 피해가 네. 있으면 네. 추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앙은행의 또 자산 아무튼 재경 정책에 영향을 만약 이게 뭐 또 어마이에요. 또 하나 지금 시즌이잖아요. 태풍 시즌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서 피해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금융상품 쪽으로도 좀 상당히 조금 연결을 지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재료들입니다. 잘라낼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네요. 추경 예산까지. 원유 재고가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허리케인 영향으로 정유시설도 문제가 됐고 재고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죠. 감소가 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의 추세를 놓고 봐도 크루드 오일이 상승 에너지가 있어서 내일 원유 재고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방향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어설프게 매도했다가 정말 한 번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원유 재고 때까지 지금 뭐 영향권이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본다면은 크루드 오일은 그 상승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제가 상방향을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도 또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유로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이렇게 나눠졌죠. 달러 인덱스가 유로가 올라가게 되면 대다수의 뭐 안전자산을 비롯한 애들이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수 쪽은 좀 약세를 보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고 그래서 S&P도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들이 아마 그 이게 유로 FX 쪽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이 영향도 그러니까 우리 달러 약세는 상품 시장 강세 이렇게 이어가죠. 공식이 보통. 그래서 골드나 오일 이런 쪽에도 다 영향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가 남아는 있지만 일단 힘은 상방 쪽으로 강하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쉽사리 매도로 들어가셨다가는 좀 이 손실이 크실 것도 같네요. 전략상으로는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최근에 달러 약세와 그리고 그 밖에 통화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북쪽에서의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발발이 되고 있고 또 앞서서 짚어봤지만 지속적입니다. 이게 좀 장기전으로 이미 장기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좀 영향을 맞춰서 통화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북한의 긴장과 그리고 ECB 회의를 앞두고 좀 달러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뭐 북핵 리스크로 본다면 우리는 원달러를 봐야죠. 달러 그렇죠. 인덱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일단 외국인들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환차 이익이 돼버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요.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친다면은 주식 시장은 일단은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수급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북핵 리스크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 달러가 원달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기를 보는 게 맞고 이 지금의 이 달러 인덱스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뭐 S&P라든가 아니면은 10년 국채라든가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또 한편에 이런 얘기를 질문하세요.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지수가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죠. 어떤 종목 이런 금리의 영향권으로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이런 거랑도 또 연결지어서 볼 수도 있고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갖다 많이 붙이는 게 S&P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S&P를 지금은 추세로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는 S&P를 앞에서 아까 의견할 때 어디까지는 올라옵니다라고 해도 저는 매수를 잡질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근래에 들어서는 매수를 잡은 게 아니라 어느 시점만 오면 저는 매도를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세게 빠질 때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기준만 좀 갖고 거래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상품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막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앉아 있는 2시간 동안에 국채가 127.10을 안 깨요. 그래서 가두리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들은 시간을 좀 때우고 시간을 좀 채워놓고 그래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럼 달러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어렵겠죠.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시황 전망,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포지션도 매수 이게 아닙니다. 그 전망과 시황 그리고 포지션과 매매 전략을 딱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을 보면은 1134원에 오늘은 좀 마감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도, 근데 시장 이야기를 하면은 한 부분만 이렇게 딱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주식도 그렇고, 네, 환율도 그렇고. 경제 박사가 돼갑니다. 그럼요. 매일같이 외환 시장에서도 알게 되고, 미국 정세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통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파운드화가 한 달 최고치로 올라갔다라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파운드화는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운드화는 어떻게? 지금 파운드화보다는 유로가 지금 좀 같은 통화죠. 지금 잠깐 순간에 변동성이 컸네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채도 같이 채권 지금 옌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좀 이 부분 점검을 좀 같이 하면서 좀 드리면 좋겠는데 말씀을.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도 그렇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간 내에서 큰 흔들림이 있었네요.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보였는데 국채와 그리고 옌 그리고 골드, 유로까지 많은 상품군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좀 변동성을 보였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파운드화는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브렉시트 가능성이 또 조금 또 유야무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오른 영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오늘 이번 달 9월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나 그리고 큰 사실 다른 상품을 거래하는데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기축통화나 지표가 되기도 힘들어요. 아까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골드가 진짜 지금 달러의 강세 약세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잡고 있는 유로나 옌 같은 상품들을 지금 사실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파운드가 지금 오른다. 그리고 파운드가 아무리 올라봐야 지금 내일 유로 영향 따라서 다시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접근을 그런 식으로 만약 내가 매매를 하는데 습관을 들이면은 자꾸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시장에서 자꾸 이런 번외의 그런 잔칫거리만 자꾸 메인이 되는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지. 맞아요. 다른 밑반찬들만 먹다가는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문자로 꾸준하게 좀 여쭤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일단 통화에 대해서 지금 흐름은 유로 FX도 움직였고 골드와 10년 국채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에서 같은 좀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럽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자로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340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유럽 통화는 많이 매매하는데 유럽 지수는 잘 안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유럽 지수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네네.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긴 합니다. 닥스를 하긴 하는데, 네. 예. 크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좀 메리트가 있는 다른 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저희가 또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미국 지수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말씀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지만 지수가 빠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좀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수의 중심은 S&P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주식, 미국 이제 주식 시장을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건방진 얘기지만 해외 선물에서 잘 안 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파운드를 거래를 해본다거나 캐나다 달러 거래 본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해봤어요. 유로는 해봤어도. 근데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막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항생 거래를 많이 하거나 파운드 이런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초 지식을 많이 갖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움직이니까 차트를 보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을 알고 내가 들어가면 적의 어떤 기운도 좀 알 수 있고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그래프상으로만 하게 되면 정말 짧게 먹고 크게 털릴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단순히 상품의 그 접근보다는 더 크게는 해외 선물 시장을 이해하고 각 종목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주로 독일 지수와 유로스탁스를 많이 참고들을 하시는데 아시아 시장이 3시, 4시에 끝나고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혹시 큰 이슈나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지수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결다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하는 거지. 독일 지수가 몇 % 움직였네. 영국 지수가 어떻네. 이런 정도의 점검 차원이지. 이걸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운드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처럼 그런 이벤트가 발발할 때 이제 메인 주인공이 되었을 때 사실 베팅 차원에서 나는 브렉시트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될 것 같다. 이런 베팅 차원에서 사실 투자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지. 여유자금으로. 이걸 1년 내내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봐야 될 그런 상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상품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뤄질 수가 있으니까요. 항생까지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 저희가 또 쏙쏙들이 시원하게 긁어드렸는데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황금용 마스터님,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제가 주제를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나온 게 오늘 시장하고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목을 어디서 무엇을 사세요?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 내가 이번 주는 어떤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매매의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그러나 시장을 먼저 아는 습관.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잘 모르면 시황을 잘하는 멘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정리 측면에서 그거를 보시면서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또 하나. 추세 속에서 역매매를 하면 짧게 해야 된다는 거. 추세 속에서 추세 방향으로 물리면 괜찮다 물려도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추세 속에서 역매매를 하게 되면은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그런 것만은 정말 주의하면서 거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포인트를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황금유본 마스터와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세계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장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